사실 의리가 아니면 굳이 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의리가 한 80%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은 이태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으로 출근한다고 하니까 감회가 좀 많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3, 4년 정도를 이태원으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제 첫 직장이 그 당시에 10년 전이에요, 거의. 이태원에 있던 언노운 피플이라는 편집샵으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구 언노운 피플 현 네스트 스토어 대표님이 계세요. 제 첫 직장의 대표님으로서가 아닌 제 물건을 바잉해 주시는 딜러샵의 대표님으로서 인터뷰를 촬영하기로 해서 이태원을 가고 있습니다. 가서 매장 방문을 하고 손님들 잘 안 오는 시간대 맞춰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야 돼? 부담스러우세요? 네, 존나 부담스러워요. 좀 떨어질게요, 그럼. 그때 직장 사장님으로 계셨었고 지금은 이제 제 브랜드 바잉 해주시는 딜러샵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감회가 좀 많이 새롭고 일단 네스트 스토어에 대해서 짧게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흔히 말하는 그냥 약간 아메카지 스타일의 편집샵. 아메까지 스타일. 네. 뭐 최종적으로 그걸 손님 왔어. 사무실이다. 사무실 날 수도 있어. 네. 세요. 매장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야. 예. 어쨌든 이렇게 네. 갑작스럽게 촬영하러 왔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초반에 제가 1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기다렸거든요. 약속을 제가 체크하고서 저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네스트 스토어는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카지. 저는 뭐 아메카지란 말보다는 아메리칸 캐주얼이 더 맞다고 보는데 그쪽 계열의 아이템들을 여전히 취급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아메리칸 캐주얼이랑 아메카지를 어쨌든 분리를 좀 해주셨잖아요. 저는 네,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아메카지가 아무래도 일본식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보통은 다들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 걸 약간 아웃핏적으로 구분을 하시는 건지.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네. 전형적으로 했다가 일본인이 해석한 거는 대부분 다 아메카지라고 봅니다.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폴로 라이프 로렌 이런 것들은 그건 아메카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진짜 아메리칸 캐주얼. 그건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옛 미국 스타일이었다가 디자인을 다시 리메이크를 한다든지 리바이벌을 해서 만드는 브랜드는 이제 거의 없어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폴로 라이프 로렌이랑 더블아렐이 똑같은 이제 같은 회사지만 네. 그쪽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월드와이드적으로는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명품 브랜드가 강해지고 있으면서 네. 이쪽에 이제 클래식한 무드를 갖고 있는 네. 아이템들은 사실 더 이상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웰메이드 방식으로 나오는 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브랜드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일본을 통해서 이제 바잉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아메리칸 캐주얼가 아메카지화가 됐죠. 아메리칸 캐주얼이 아메카지화가 됐어요. 아메카지가 더 강세가 된 거죠. 네, 네. 약간. 근데 일본도 이 아메리칸 캐주얼이나 이런 걸 갖다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거든요.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그쪽이 더 강세죠. 지금 확실히 더 그래요. 말씀하신 내용 조금 이어가면은 언노운 피플 때부터 생각하면은 12년 정도 되셨죠. 좀 더 라이트한 무드의 캐주얼 브랜드들도 같이 하셨지만 결국에 언노운 피플부터 네스트 스토어까지 코어하게 가져갔던 건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카지, 빈티지 약간 진짜. 이쪽 무드잖아요.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면서 대표님이 그 옷들을 보는 시선들도 조금씩 달라졌을 것 같고 또 특히 손님들, 트렌디한 손님들도 있고 또 이거를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는 손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10년 전과 지금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카지 옷들을 보는 시선들이 좀 달라졌음을 느꼈을까요? 네, 많이 달라졌죠.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된 거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항상 피자 나눠 먹기라고 하는데 네. 시장을 갔다가 피자라고 보서 근데 이제 그 피자가 옛날에는 정말 스몰 사이즈였으면 지금은 이제 미디엄 라지 종류 시장이 확대된 것도 있고 손님들의 의식 구조도 좀 바뀐 것도 있고
SNS, 인스타그램부터 지금 유튜브까지 넘어오면서 이게 더 저변적으로 또 확대되는 것도 있고,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20대들도 아메카지라고 하는 장르를 웬만큼은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메카지가 뭔지는 잘 몰라. 설명하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어떤 있죠. 걸 입었는데 나는 이게 아메카지를 입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프랑스에는 아메카지는 절대 아닌데 아메카지라. 그렇게까지 딱 손을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입고서 아메카지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아메카지 느낌이 나는데 아메카지라고 하면 아메카지라고 하면 돼. 더 넓어진 느낌은 들어요. 넓어졌어. 범위 자체가. 넓어지긴 확실히 넓어지고 소비층들도 조금 더 다양해진 것도 같고 편지샵도 약간 좀 더 대중화된 느낌. 스페셜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올 수 있다라는. 많이 대중화됐죠.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바잉을 하시면서 네. 해외 브랜드가 거의 메인이시긴 하잖아요. 지금은 해외 브랜드도 바잉을 하시고 국내 브랜드도 바잉을 하시는데 장단점이 좀 있었을까요? 굉장히 민감한 요소예요. 옛날에 언노운 피플 때는 일부러 국내 브랜드들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많았었어요, 이거 그전에. 국내 브랜드를 좀 더 키워야지 시장 전체가 커진다라는 이제 저는 소신과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좀 대의적인 것도 있었네요.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이건 되게 민감한 요소고 네가 이걸 음. 편집해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 망쳤어요. 아, 마켓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걔네한테는 독점이 되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약간 폐해를 많이 일으켰다고 봐요. 근데 이제 걔네가 워낙 강력한 유통 구조를 갖게 되니까 그쪽으로 갖다 브랜드들이 계속 집중해서 모이면서 걔네가 갖고 있는 브랜드 10,000개가 넘게 되고. 문제가 뭐냐면 그 10,000개의 브랜드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갖다 컴플리티 컨트롤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말도 안 이미 되거든.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때문에 망했다라고 아예 워딩을 좀 세게 그게, 해주셨지만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잘하는 것도 있어. 초반에 어려운 브랜드들 있잖아. 네.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브랜드들 갖다가 지원을 해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점만 있지는 않죠. 물론 네. 엔젤 투자 방식으로 갖다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어. 물론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패션 시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좋은 점을 가질 수가 없어.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맞잖아. 엘라인 같은 경우 많이 거기 들어갔는데 15% 세일을 해. 그러면 딜러샵에서 그 오더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안 되죠, 안 되죠. 불가능해져요. 되게. 저는 선택을 한 거죠. 어. 사실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지금 시대에서는. 저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단점이 분명히 있죠. 이제 한국 브랜드들의 그 유통 채널이 단일화가 된다는 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단일화가 결국 또 양극화가 될 거고. 확실히 양극화가 되죠. 아직 그렇게 감도 있게 솔직히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시장을 받아들이진 않으니까 순기능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요. 뭐 사실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확실하게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건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처음에 샵 시작할 때는 제 기억에도 국내 브랜드가 되게 많았어요. 국내 브랜드의 또 장점도 있잖아요. 기민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원활하고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계속 바잉 볼륨을 줄이시는 게 뭐 이유가 있죠. 없지 않다 네.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제 브랜드를 어쨌든 바잉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렌치 스타일만 해도 힘들어요. 가게에 맞진 않아요. 그럴까요? 근데 사실 렌치웨어를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빼놓긴 조금 어렵죠. 그렇긴 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죠? 코스프레를 너무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정확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웨스턴 요소를 가져갈 때 좀 코스프레스럽지 않게 좀 해보고 싶다가 사실 거의 브랜드 시작이었어가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네. 여기 뭐 텍사스도 아니고. 그래도 올해 웨스턴이 한번 빵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근데 변형 웨스턴은 올 수가 있는데 네. 정통 웨스턴은 못 오지. 옛날부터 뭐 이제 미국 영화 중에 보면 카우보이 영화 보면 많죠. 네. 사람들이 그 동경의 느낌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텍사스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일 코스프레 같아요. 모든 아메리칸 캐주얼 중에 사실 밀리터리도 좀 많이 사람들이 캐주얼하게 입기 시작했고 워크웨어도 사실 마찬가지고 데님도 사실 워크웨어 가까워. 그건 이제 그만큼 대중화가 안 됐냐에 네. 따른 건데 왜냐면 이제 렌치웨어가 디테일이랑 파츠가 네. 눈에 너무 많이 띄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서 튀어요 많이. 그래서 좀 쉽지 않다.
근데 아메카지 장르 중에 하나는 맞죠. 맞긴. 렌치웨어적인 요소만 갖고 왔으면 오히려 더 흔쾌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 이런 셔츠 같은 느낌으로만 나온다면. 근데 아니잖아. 올해는 되게 실험적인 해왔고요. 음. 다양하게 좀 해보자. 라이트한 무드도 해보고 진짜 웨스턴스러운 것도 해보고 뭐 다소 스트릿한 무드까지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해보고 나니까 조금 더 정통적인 쪽이 제가 더 낫다. 손이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도 그 콜라보 아이템 나왔잖아. 네, 나왔죠. 나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죠. 근데 그랬던 것 근데 그거 엄청 잘 나갔잖아요. 티셔츠랑 모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나갔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어. 렌치웨어로 100% 고집하는 것보다는 금전이 안정화된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낫다고 친다면. 그게 누구나 꿈꾸는 그림이긴 한데 쉽지가 않네요. 그거 여쭤봐도 될까 싶긴 한데 왜 해주셨는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의리가 아니면 굳이 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의리가 한 80% 들어간 것 같아요. 80% 정도. 그럼 20%에서 좀 여쭤봐도 상품이 괜찮았죠. 맨 처음에 그 네. 성수동 프레젠테이션 거기, 오셨죠? 거기서 가서 봤는데 네. 의외였어요. 사실. 뭐 콜렉션은 되게 작았지만 엄청 적었어요. 엄청 적었지만 생각보다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만들어내긴 했네라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본인이 만든 옷 중에 그 코치 자켓은 잘 입고 다닙니다. 제가 그렇게 입고 다닌다면 옷을 잘 만들었다면 물론 그 작품에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나름 재밌는 요소도 많이 넣고 근데 나는 코치 자켓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옷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자주 입는다면 그 옷은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뭐 내 심리학적으로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바잉해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천만 대표님도 그렇고 모드맨 대표님도 그렇고 저는 진짜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 의외인데 왜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보여준 거야? 아니 첫 시즌은 바잉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영현이 브랜드 냈는데 한 번 정도는 바잉을 해주자 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바잉을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바잉을 해주시게 만들려면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죠. 살아남기부터 하죠. 아예. 너무 솔직히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국내 브랜드도 뭐 해외 브랜드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들면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신다는 느낌을 갖다가 구매를 해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좀 특이한 사상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라면 근데 내가 이게 진짜 마음에 든다 한다면 서포팅이 확실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 서포팅이 이제 구매라는 건데 내가 굽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취업하고 말지 그냥. 얘를 지금 취업한다 그러면 데려다 쓸 때 많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괜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네가 고집부려서 한 건데 뭐. 제 꿈인데요.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해봐야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네스트 스토어에 대해서 저희가 더 콘텐츠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근데 너무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한 것 같아요.